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요즘에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더불어서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뭔지 알겠는데 리모델링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좀 계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그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센터장님도 제가 너무 얘기 많이 해가지고 이제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헌 아파트, 헌 기반 시설 다 부시고 하는 거 재개발. 그렇죠. 그리고 건물만 다 부시고 하는 거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은 뼈대는 남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수평으로 증축하는 거. 이게 리모델링. 법이 아예 달라요.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물론 인기가 있지만은 네. 사람들의 선호도가 리모델링에도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재건축은 너무 규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네. 안전진단.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지 지정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 막아놓고 그리고 안전진단 끝난 다음에 지정이 되고 추진위가 설립되면은 승인난 때부터 바로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 네, 대상이 네. 되고 조합 설립되면은 거래가 안 되고 그다음 뭐 관리 처분 이후에는 또 법이 뭐가 있고 그다음 분양할 때도 문제가 있고 지금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거래도 안 되고 사업성도 조금 그 기간에 대비해서 좀 어려움도 생기고 하니까 거기에 다른 법이 적용되는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거래가 자유롭거든요. 다만 사업성은 그 재건축보다는 안 좋아요. 아하. 그리고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가 지금 이제 30살이 되었어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예, 이제 30살이 되었으니까 이 30살이 되니까는 일기 신도시는 80년대 지어진 게 아니라 90년대 초반에 지어져 가지고 일산 뭐 네, 얘는 낮은 중수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네. 있긴 있어요. 일부 지역은 있는데 그렇죠. 용적률 많이 쓴 대부분 거예요. 뭐 한 20층 막 네. 이러시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온 데가 네. 많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이슈가 좀 커지게 된 거죠. 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관심이 커지는데 사실 리모델링이 막 지금 전국에 막 몇만 채, 몇십만 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재건축이 안 되니까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네. 지금 가시화된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의심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뭐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입주한 아파트들이 지금 꽤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개포 주공 구차가 이제 더샵 트리에라는 이름으로 입주를 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층고에 대한 부분과 이제 조경 네네.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표명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새 아파트가 되었어요. 새 아파트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아쉬움이 있다고 했지만은 이게 되니까는 호가가 5억 이상 쑥 올라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막 20층짜리 아파트다. 네. 그거를 30층으로 짓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리모델링. 이게 뭐냐면 리모델링은요. 이제 안전 진단을 한 2번 이상을 받거든요. 네. 2번 정도를 받는데 일단은 이게 수직으로 올릴 것인가 네. 수평으로 올릴 것인가 나중에 결정을 해야 돼요. 위로 올릴 거냐 옆으로 네, 올릴 근데 거냐. 안전 진단에서 이게 뭐 안전 진단에 C가 나왔다. 뭐 C급이 나왔다. 그러면 안 되고 그 이상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수직으로 올릴 수 있는 거고 아까 네. 말한 것처럼 뭐 지금 기반 자체가 원래 15층짜리 아파트로밖에 안 돼 있는데 그거를 20층 30층 밖에는 짓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두세 층 정도만 더 올리는 방식이고 수직 증축은 아직까지는 이게 안정성 문제 때문에 많이는 나오지 않고 수평 증축으로 주로 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따로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늘리거나 하고 그리고 보통 리모델링을 20평대를 하면은 네. 한 4-5평이 늘어나서 이제 집을 가져가요. 저 참 그게 신기해요. 제가 이게 집은 네. 어차피 그 벽은 다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부시고 새로 짓는 건가요? 리모델링도? 뼈대만 남기고 이제 짓는 거예요. 뼈대만. 예. 그럼 그 철골 콘크리트만 남겨놓고 그쵸. 벽도 아예 바뀌는 거예요? 벽도 이제 바뀔 수 있고 그럼 예. 방이 원래 3개짜리 2개짜리 아파트 방이었다면은 뭐 3개짜리 방으로 바뀔 그렇게도 수도 만들 있고?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조금 그렇긴 한데 리모델링보다는 네. 그냥 리모델링이 사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거랑 그렇죠. 다 그려진 그림을 그냥 그 테두리만 네. 남기고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롭게 그리는 거예요. 네.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새롭게 하는 게 낫죠, 아예. 그냥. 훨씬 낫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번에 좀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조금 규제가 세니까는 네네. 여기에 더 많이 몰리는 현상들이 있어서 조금은 아쉽긴 해요. 물론 리모델링이 안 좋다는 거 아니고 사업성이 안 좋으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리모델링한 주택도 가격 상승이나 가치 상승이 있는 거죠? 보통 언제 있냐면요. 이제 처음에 막 이제 동의율을 얻을 때가 있어요. 네. 추진이 출범을 해가지고 그리고 조합이 설립이 되거든요. 네. 그때 한번 올라요. 크게. 그리고 계속 이제 안전진단하면 조금 더 오르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 안 올라요. 왜 안 오르냐면은 추가 분담금이 나오거든요. 네. 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 돈 많이 들어가네. 아이고 지금은 좀 사면 좀 위험하겠네. 이런 시기가 와요. 네네. 그렇게 조금 잠잠하다가 나중에 준공이 되었어요. 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개포 우선 9차 같이 신축으로 되면은 그때 또 가격들이 올라요. 그런 식으로 조금 주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도 결국은 가격 상승이라든지 주거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갖긴 갖는 거네요. 본질은 새 아파트가 된다가 네, 핵심이니까. 근데 원래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할 텐데,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니 그럼 리모델링이 되는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도 한다. 그렇죠.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재건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데도 되게 많아졌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지금 그렇게 이미 입주한 아파트들도 분명히 있고 네.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이 네. 그 엄청나게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거의 그 공약 포퓰리즘 아닙니까? GTX DF까지 나왔던데. D는 원래 이제 있는데 그걸 그죠. 좀 확장한 거고 네. 그다음에 EF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일단은 윤 후보님 같은 경우도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특별법을 구상을 지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냥 30년 넘으면은 재건축 안전진단도 없어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저는 안전진단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냥 자유롭게 네. 속도감 있게 그 재건축이나 공급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빵을 굽는 기간이 네. 10일보다 한 뭐 3일, 4일 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쵸. 안전진단이 그 정도로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후보님,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용도 지역인데 4종 일반 주거 지역, 지금 3종까지밖에 없어요. 네네. 4종 용적률 500%까지 올려주겠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뭐 분당, 그 다음에 삼본, 일산, 중동, 평촌 이런 일기 신도시 이제 스마트 도시 건설하면서 이제 리모델링도 좀 활성화시켜주겠다 이런 이제 네.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을 빨리 풀기 위해서 하는 건데 포퓰리즘일 수도 있지만은 이 중에 큰 기조들은 완화에 대한 기조들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네. 누가 되든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러면은 리모델링 이게 과연 되는 사업이냐? 네. 지금 뭐 한 두세 개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분당 같은 경우는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라는 네. 게 있어요. 여기는 이주를 올해 8월에서 11월 그리고 하반기에는 2020 하반기 착공 예정이에요. 계획상에서는 그리고 구미동의 무지개 4단지도 네. 이제 평촌 일기 신도시죠. 여기도 그 이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평촌에 성경 아파트 목련 단지가 있거든요. 목련마을 거기도 이제 진행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평촌의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가람 신라도 조합 설립인가를 듣겠고 지금 일기 신도시 다 얘기한 거예요. 3번도 율곡중 3단지라든지 개나리 이제 13단지라든지 이런 거 우륵 7단지 진행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일산도 문촌 16단지 그다음에 강선마을에 14단지 진행되고 맞네요.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요. 상동도 네. 지금 조합은 안 됐지만 조합이 임박해 있어요. 한아름 현대라는 아파트. 제가 지금 일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아파트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들이 추진이 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서울도 됐네. 송파도 아까 됐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개포 우성도 9차도 됐다고 했잖아요. 네. 됐네. 일기 신도시도 됐네. 그러면 그 대표 주자들이 주변들의 리모델링을 더 이끄나요?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끌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뭐 재개발 재건축이 돈이 더 많이 든다면은 대체 수단으로 리모델링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근데 저희들이 집 살 때는 항상 두 가지 목적이잖아요. 주거의 만족도와 가치 상승.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네.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도 리모델링 사업이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을 수 있는 선택지 중에 놓으셔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이밍도 좀 잘 잡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들어가기 전에 네. 가는 게 좋고, 왜냐하면 속도가 재개발 재건축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참 이런 게 조합 설립 되기 전에 들어가는 건 늘 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될까봐. 안 돼서 비싼 거긴 한데. 동의율을 봐야죠. 동의율이 넘어갈 때쯤 되면은 네. 들어가도 되겠구나 하면서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동의율이 좀 됐을 때쯤 들어갈 때는 이미 가격이 좀 반영이 되어 있거나. 오히려 아니죠. 그 가격이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네. 아직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혼인 서약서를 그냥 읽는 것만으로 결혼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인 신고를 찍어야 되는 도장 거잖아요. 찍어야죠. 예, 그 찍으면은 이제 또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네. 모든 이 물건의 성격마다 진입해야 되는 시기들이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